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형 간염 검사 중에서 항원, 항체, DNA, 간 수치 이런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는데 이러한 검사 결과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만성 간염을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접근해 나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형 간염을 진단받게 되면 만성 경과를 띠게 되고 다음과 같이 5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단계를 우리가 정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검사 수치들이 있는데 E 항원, S 항원, 그러면서 E 항체, S 항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HBV DNA와 간 수치 중에 ALT 수치를 우리가 확인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 단계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쓰이는 S항원, E항원, HBV DNA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몸의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복제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 S항원이라는 것은 바이러스 표면의 가장 바깥에 있는 물질 중에 하나인 거고, E항원이라는 것은 이 바이러스가 내뿜는 물질을 뜻합니다. 이때 항체도 있는데 항체는 E 항체가 있고 S 항원에 대한 항체가 있습니다. E 항원에 대한 항체가 생기고 이 항원이 줄어들게 되면 내 몸의 면역력이 중간 정도는 도달했구나 라는 것을 뜻하고, S에 대한 항원이 줄어들면서 S에 대한 항체가 형성됐다 라는 것은 이제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내 몸의 면역력이 100%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러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총 5가지 단계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면역 관용기라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는 태아가 산모로부터 비형 간염 바이러스를 전파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비형 간염에 걸리게 되면 거치는 단계인데요. 수직 감염과 관련이 깊고 면역 관용기를 뜻하는데, 이때 관용이라는 것은 용서해준다, 그냥 넘어가준다 라는 우리말 뜻이 있듯이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복제를 하고 여러 가지 항원이 검출됨에도 불구하고 내 몸의 면역세포들이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주고 용서해준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몸의 간 수치 상승이나 간세포 손상 같은 것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설령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경미하게 일어나는 그런 면역 관용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면역 관용기가 일어나는 이유가 이 항원이 어떤 면역 관용기를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HBE 항원 양성 면역 활동기가 다음 단계인데요. 이 단계는 앞서 면역 관용기가 10년에서 20년 정도 지나면 이제 드디어 내 몸의 면역세포가 비형 간염 바이러스를 인지해서 공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비형 간염 바이러스는 간세포 안에 몰래 숨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세포 전체를 공격하게 돼서 간세포가 망가지게 돼서 간 손상이 발생하고 간 수치 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기에 간 수치가 지나치게 많이 파괴되면 내 몸에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숨어 있을 만한 공간이 없어서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때로는 감소하기도 하고, 다시 간세포가 회복하면 그 안으로 또 들어가서 몰래 숨어 들어가서 다시 간 HBV DNA가 늘어나는, 이렇게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그런 경과를 띠기도 합니다. 여하튼지 간에 HBE 항원 양성 면역 활동기는 전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면역 비활동기인데요. 이 시기는 이 항원이 음성으로 바뀌고 더불어서 이 항원에 대한 항체가 새롭게 형성되는 이 시기입니다. 앞서서 제가 이 시기가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약 50% 정도 도달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50%이기 때문에 내 몸에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비형 간염에 대한 손상도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조금씩 계속해서 손상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이 면역 비활동기는 양호한 예후를 띠게 되지만 약 20% 정도의 환자에서는 다시 이 전쟁으로 넘어가는 비형 간염 이항원 양성 면역 활동기로 나아가거나 이항원 음성 면역 활동기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이항원 음성 면역 활동기인데요. 이 시기에는 이항원에 대한 음성과 이항원에 대한 항체가 양성이 되는 시기입니다. 사실 이 시기가 앞에서는 면역력이 50% 정도 도달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HBV DNA가 늘어나고 간세포의 어떤 손상이 확인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로 보기보다는 이 항원에 대한 음성이 어떻게 도달했냐면 HBV DNA가
변이를 일으켜서 이 DNA가 이 항원을 형성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더 좋지 않은 시기에 도달했다라고 보게 되고, 사실 이 시기는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대부분 해당하고 이미 간경화를 진단받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간세포암에 진행할 위험이 그만큼 더 높고 예후도 안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원 음성 면역 활동기는 주의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키는 사실 HBV DNA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 항원에 대한 음성이면서 이 항원에 대한 항체가 양성인 시기에서 HBV DNA가 감소하는 시기다라는 것은 내 몸의 방어 면역이 50% 정도 도달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감소한 상태, 아예 검출되지 않다가 새롭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새로운 변이가 발생해서 다시 전쟁이 시작되고 더 예후도 안 좋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해야 되는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음성 면역 활동기와 비활동기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모호하고 어려운데요. 그에 대해서는 사실 1년 동안 꾸준하게 HBV DNA와 ALT 수치가 증가하는지 아니면 꾸준하게 감소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1년 동안 꾸준하게 DNA와 간세포 손상이 없는 시기가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면역 비활동기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고, 조금이라도 상승과 반복이 보인다,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그런 시기가 보인다라고 하면 HBE 항원 음성 면역 활동기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1년 정도는 꾸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시기 HBS 항원 소실기입니다. 이 시기에 도달하는 것이 정말 꿈의 목표인데요. 이 도달하는 사람들이 비형간염 환자분들 중에서 0.4%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항원 음성, 이 항원에 대한 항체가 양성, 그리고 S항원도 음성, S항원에 대한 항체도 양성, HBV DNA도 소량 혹은 아예 검출되지 않으면서 간세포에 대한 손상도 발견되지 않는 이런 긍정적인 신호가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냐, 비형간염이 완치됐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서도 50세 이후에 이 시기를 맞이한다거나 이미 간경화가 도달하신 분, 그리고 남성인 분들은 간암에 대한 위험 요소로서 아예 벗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추적 검사는 필요하겠지만, 여하튼지간에 이 시기에 도달하면 항바이러스제도 끊을 수 있을 정도로 완치라고 보고 있는 그런 꿈의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5단계를 우리가 구분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치료의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인데요. 치료의 시기는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는 비형간염이 간세포 손상이 있는 시기가 어느 시기이냐면 HBE 항원 양성 면역 활성기, 그리고 HBE 항원 음성 면역 활성기, 이 두 단계에서만 현재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간세포 손상은 적어도 정상 수치의 2배 이상 증가를 해야 우리가 손상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시기에 도달해야만이 우리가 현재 국가에서 비형간염 치료제를 보조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22년 비형간염 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2가지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 5단계가 항상 픽스된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단 한 번의 검사로 우리가 이 사람은 비형간염 면역 이항원 면역 활성기, 양성 면역 활성기다, 혹은 면역 비활성기다, 뭐 이런 것들을 단 한 번의 검사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회색지대가 존재하는 거죠. 이 5단계에 100% 부합하지 않는 시기가 있다라는 거고, 이 시기에서는 우리가 비형간염에 대한 간세포 손상 정도를 추적해서 그 손상 정도가 매우 심하다면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비형간염 바이러스 환자분들 중에서 비형간염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각각 시기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각각 수치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치료를 어떻게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